바로 저번 영상에서 연속적인 메모리 공간을 힙에 가질 수 있는 벡터 컨테이너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 벡터를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CPP 레퍼런스에서 벡터를 검색을 하시면은 이렇게 타임 컴플렉시티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처음에 랜덤 액세스는 O1, 그리고 벡터의 마지막 파트에 엘리멘트를 넣거나 빼는 동작은 타임 컴플렉시티가 O1, 일반적인 데이터 삽입과 제거는 On의 타임 컴플렉시티를 갖는다고 써져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타임 컴플렉시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nums라는 벡터를 만들고 1이라는 숫자 1000개를 넣어볼게요. 1000개를 만들 수도 있고 10,000개를 만들 수도 있는데, 이러한 상태를 그림으로 그려보면은 위쪽이 스택이고 아래쪽을 힙이라고 말을 할게요. 스택 위에 nums라는 벡터 오브젝트가 만들어지고 힙 공간 안에 10,000개의 어레이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러한 어레이 안에는 전부 1이 들어있는 상태이죠. 당연하게 벡터 오브젝트는 이 어레이를 가리키고 있어요. 아까 CPP 레퍼런스에서 랜덤 액세스 O1의 타임 컴플렉시티를 갖는다고 써져 있었어요. 지금 10,000개의 엘리멘트가 들어있는 벡터가 있는데, 우리가 첫 번째 공간에 접근을 할 때, 마지막 공간에 접근을 할 때, 아니면은 이 중간에 있는 어떠한 공간에 접근을 할 때의 타임이 O1에 끝난다라는 말이에요. 즉, 접근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같다라는 말인데, 물론 캐시와 같은 하드웨어 제약을 제외했을 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O1의 타임 컴플렉스를 갖는가? 그 이유는 벡터는 이 연속된 어레이의 가장 첫 번째 공간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리고 벡터는 항상 연속적으로 모든 데이터, 엘리멘트가 놓여져 있다는 것이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작점만 알고 몇 번째 엘리멘트에 접근을 하고 싶은지만 알면은 바로 액세스가 가능하다라는 말이에요. 가장 첫 번째 엘리멘트의 주소가 1000이라고 이야기를 하였을 때, 우리가 2005번째에 접근을 하고 싶다. 바로 1000에서 2005번을 더해서 어드레스 주소 3005에 다이렉트로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결국 이 컴퓨터는 시작점을 알고 몇 번째 떨어져 있는 곳에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벡터의 길이와 상관이 없이, 혹은 접근하고자 하는 위치에 상관이 없이 늘 컨스탄트한 타임에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O1의 타임 컴플렉시티를 갖는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럼 바로 이어서 벡터의 마지막 공간에 삽입을 하거나 제거를 하는 행위는 O1의 타임 컴플렉시티를 갖는다고 써져 있어요. 이 또한 매우 간단하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2를 넣어준다거나 nums의 popback을 통해서 마지막 숫자를 제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왼쪽의 코드 같은 경우는 inplace back을 통해서 마지막 공간에 2를 넣어주고 있어요. nums는 어레이의 가장 첫 번째 공간을 가리키고, 벡터는 10,000개의 엘리멘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첫 번째 공간까지 간 후에 이 부분을 만들어주고 2를 넣어주게 되면 정해진 시간 안에 데이터를 추가를 해주었기 때문에 O1의 타임 컴플렉시티를 갖는다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팝100 같은 경우에도 시작점에서 1001번째 떨어진 곳에서 엘리멘트를 제거만 해주면 되기 때문에 벡터의 길이나 엘리멘트의 위치와 상관이 없이 늘 정해진 시간 내에 데이터 삭제가 가능해요. 즉 O1의 타임 컴플렉시티를 갖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는 마지막 공간이 아닌 다른 공간에 엘리멘트를 넣거나 뺄 때는 On의 타임 컴플렉시티를 갖는다고 써져 있어요. 조금 더 명확한 설명을 위해서 힙 위에 어레이 공간을 이렇게 그려볼게요. 여기서 nums의 inplace라는 함수를 통해서 첫 번째 위치에 3을 넣어줄 수가 있어요. 혹은 nums의 erasera는 함수를 통해서 또 첫 번째 위치를 지워줄 수가 있겠죠. 먼저 첫 번째 명령어를 보자면은 벡터 어레이 공간 10,000개에 1이 전부 들어있는데 가장 첫 번째 공간에 3을 넣어주고자 하고 있어요. 벡터의 사이즈는 10,000개에서 1001개가 돼야 되고, 가장 첫 번째 공간에 3을 넣어주기 위해서 모든 엘리멘트가 한 칸씩 옆으로 무브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3이라는 숫자를 맨 앞에 넣어주기 위해서 총 10,000번의 무브가 일어나게 되고, 결국 On의 타임 컴플렉시티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럼 바로 이어서 nums의 erase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가장 첫 번째 엘리멘트를 삭제해 줬어요. 3이 들어있는 첫 번째 공간을 지워준다라는 말인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모든 엘리멘트를 하나씩 앞쪽으로 무브를 해줘야 되고, 총 10,000번의 무브가 일어나게 되고, 마지막 공간은 아무것도 남지 않으면서 이렇게 삭제를 해주어야 돼요. 총 On의 타임 컴플렉시티를 가지고 엘리멘트를 지워주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벡터를 사용할 때는 O1의 타임 컴플렉시티를 갖는 랜덤 액세스와 마지막 공간에 데이터를 넣거나 빼는 inplace back, popback 같은 명령어를 사용하는 것이지, 벡터 중간에
엘리멘트를 넣거나 뺀다면 ON의 타임 컴플렉시티를 갖게 돼요. 만약에 ON의 타임 컴플렉시티를 갖는 벡터 중간에 넣거나 빼는 행위는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이러한 동작이 정말 필요한가를 고려해 봐야 돼요. 그리고 웬만하면 타임 컴플렉시티 때문에 벡터에서 이러한 행위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시간이 조금 남았기 때문에 벡터의 마지막 공간에 인서션을 할 때 사용하는 인플레이스 백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사실 여러분들이 C++ 벡터를 어느 정도 사용하셨다면 푸시백을 더 많이 사용을 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냥 모든 케이스에서 인플레이스 백을 사용하시면 돼요. 먼저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고양이 클래스를 만들어 줄게요. 이름과 나이를 가지고 있는 고양이 클래스를 정의를 했는데요. 고양이 어레이를 가지고 있는 cat를 만들어 볼게요. 여기서 catch.inplace백을 통해서 cat0 그리고 0살, cat1 탄살 이렇게 만들어 줄 수 있을 거예요. for loop을 만들어서 const auto reference cat 고양이 어레이를 만들어 줄 수 있겠죠. 바로 빌드를 하고 실행을 해보면은 mucat00, mucat11이라고 나오죠. 여기서 catch.inplace 백을 해주고 kitty와 두살을 넣어줄 수 있을 거예요.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 보면은 cat라는 벡터는 스택 위에 있고 힙 공간 안에 0살 그리고 1살 또한 cat0, cat1 여기서 벡터는 이 공간을 가리키고 고양이 오브젝트 하나하나는 0살이라는 정보와 힙 위에 있는 스트링 오브젝트를 이러한 방식으로 가리키고 있을 거예요. 지금은 그냥 간단한 스트링 모델을 사용하고 있고 실제 컴파일러에서는 스트링 옵티마이제이션을 하기 때문에 약간 다르게 그려질 수 있어요. 어쨌든 우리는 마지막에 인플레이스 백을 통해서 2살짜리 키티를 catch array 안에 넣어줬어요.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여기에 그냥 간단하게 공간이 만들어지고 2살이 들어오고 또 다른 스트링 공간이 힙 위에 할당이 되면서 키티가 만들어지고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인플레이스 백이 이러한 방식으로 들어오게 되면 한 번의 스텝이 더 들어가요. 정확하게 키티만 설명을 드릴게요. 실제로는 스택 위에 임시 고양이가 만들어지고 이 고양이는 2살 그리고 키티라는 스트링 오브젝트를 힙 위에 만든 뒤에 이곳을 가리키게 돼요. 그 다음에 move라는 오퍼레이션을 통해서 임시 고양이 오브젝트가 벡터의 마지막 공간으로 move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 키티라는 공간도 이렇게 만들어지고 임시로 만들어진 고양이 오브젝트는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한 번에 move 오퍼레이션이 들어가게 돼요. 이거를 없애주기 위한 방법이 인플레이스 백을 사용하는 건데 인플레이스 백을 move 오퍼레이션 없이 사용하기 위해서는 중간에 고양이 오브젝트를 만들지 않고 생성을 하기 위한 변수를 넘겨주면 돼요. 이렇게 명령어를 사용하게 되면은 temporary 고양이 없이 바로 벡터 안에 고양이 오브젝트를 만드는 것이 가능해져요.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만들어진 오브젝트를 가리킬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가 생기는데요. 이 또한 C++17부터는 인플레이스 백이 된 오브젝트의 레퍼런스를 리턴을 해주기 때문에 이곳에 cat의 레퍼런스를 받게 하면은 마지막 공간에 고양이를 가리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빌드를 하면은 에러가 나타나는데 C++17을 옵션으로 넣어주면은 아무런 문제 없이 컴파일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cat0와 cat1도 쓸데없는 무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파트도 이러한 방식으로 만들어주게 되면은 가장 옵티마이즈드 된 인플레이스 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점이 인플레이스 백과 푸시 백의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나비라는 오브젝트를 만들어주고 나서 이렇게 나비를 인플레이스 백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지금과 같이 L-밸류가 넘어오게 되면은 카피가 일어나고 R-밸류가 넘어오게 되면은 무브가 되는 점은 모두 아실 거예요. 혹시 이 부분 잘 모르겠으면 제가 L-밸류, R-밸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영상이 있어요.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될 거예요.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벡터의 타임 컴플렉시티와 인플레이스 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였어요. 벡터의 가장 마지막 공간에 엘리멘트를 넣거나 빼는 경우에는 O1의 타임 컴플렉시티를 갖는다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결국은 벡터의 정확한 원리를 안다면 왜 O1의 타임 컴플렉시티를 갖는지 바로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 공간에 엘리멘트를 넣을 때 O1의 타임 컴플렉시티를 갖는다고 이야기를 하였는데 가끔 ON의 연산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당연히 벡터를 사용한다면 언제 ON이 걸리는지를 알아야 돼요. 이 내용은 다음 시간에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럼 바로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